안녕하세요. 토방이시우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주말에 프리미어리그와 스페인 라리가로 구성된 축구 승무패 26회차 경기 분석으로 준비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주말마다 꼭 관심 가지실 빅리그들로 경기들이 구성된 만큼 여러분들의 분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준비해보았으며, 일정들이 시작하기까지 조금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최근의 경기력과 기본적인 부상 현황을 토대로 해보았으니 추가적인 부상 이슈와 라인업의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서도 감안하시고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것을 당부드리면서 14경기를 한 번에 다루기엔 분량이 많은 만큼 시간 순서대로 7경기 분석을 준비했으며, 나머지 7경기는 다음날 오전 중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축구 승무패 26회차 7경기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경기는 풀럼과 크리스탈 팰리스의 프리미어리그 35라운드 맞대결입니다. 풀럼은 웨스트햄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분위기 반전을 시도했으나 리버풀에게 결정력 이슈로 패배하며 상승세로 전환하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최근 풀럼은 2선과 3선의 경기력 사이클이 떨어졌다고 보아도 무방했는데요. 최근 중원에서 장악력의 문제를 매경기 여실히 드러내는 리버풀을 상대로도 우위를 점하지 못했으며, 1선의 무니지 역시 골냄새를 맡는 능력은 뛰어나지만 낮은 위치까지 내려와서 팀의 공격 전개를 풀어줄 능력은 전무한 자원이며, 결국 2선이 침묵할 때 함께 침묵할 수밖에 없는 구조의 풀럼입니다. 결국 3선의 팔리냐의 부진이 팀 전체를 흔드는 상황이라 할 수 있으며, 최근 중원에서 우위를 점하거나 포백을 보호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 자원의 폼 저하로 인해 중원 싸움이 성립되지 않고 있으며, 짜임새 있는 경기 운영을 보이는 팰리스에게 저항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적이라고 보여질 정도였습니다. 원정팀 팰리스는 현재 멈출 줄 모르는 기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리버풀과 웨스트햄에 이어서 뉴캐슬마저 완벽하게 제압하며 3연승을 구가했습니다. 라인이 낮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폭발적인 역습이 가능한 세 팀을 연달아서 상대하고도 단 2실점에 그쳤으며, 자책골을 제외한다면 단 1실점뿐일 정도인데요. 수비 라인과 선수들의 간격 유지는 타이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조직적이고 체계화된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이번 경기에서 에이스인 올리스의 체력 안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에제와 마테타 그리고 아예우로 이어지는 삼각편대만으로 전방에서 유기적인 패스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이 호재라고 할 수 있는 팰리스입니다. 중원에서 레르마가 부상으로 이탈한 것은 다소 아쉬울 수 있으나 어린 나이임에도 수비적으로 완성된 와튼이 공백을 대체하고도 남는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체력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경기력 자체는 확실하게 유지할 수 있는 팰리스라고 보여졌습니다. 이 경기는 무승부와 저득점을 예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 확실하게 상반된 기세를 보여주고 있는 양팀이지만 변수가 많습니다. 뎁스가 얇은 팰리스는 최근 7일 동안 3경기를 소화하는 타이트한 일정을 보내고 있으며, 핵심 중원들이 지칠 대로 지쳐 경기력 유지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풀럼의 경우 원정 경기 대비 약 2배 이상의 승점을 홈에서 확보한 팀이고, 2명의 볼란치를 기용하며 상대의 1위선의 수적 우위를 가져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엇갈린 기세를 보여주고 있는 양팀이지만 다소 팽팽한 접전의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고배당으로 무승부의 선택지를 추천드려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뉴캐슬과 세필드의 프리미어리그 35라운드 맞대결입니다. 홈팀 뉴캐슬은 마테타에게 2골을 허용하면서 결국 패배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원정에서의 난조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었는데요. 최근 3승 1무 중 2승 1무를 홈에서 기록했을 정도로 홈에서 강한 전력으로 꼽히는 뉴캐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토트넘을 상대로 압박 싸움으로 가면서 상대의 빌드업을 최대한 방해하는 모습은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홈과 원정에 따라서 에너지 레벨과 압박 능력이 달라진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으며, 홈에서는 크게 수비력도 흠잡을 수는 없는 뉴캐슬이라 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압박이 살아있는 상황에서는 라인 간격 유지도 원정보다는 나아지는 편이며, 홈에서 한 경기를 덜 치렀지만 홈에서의 실점이 원정보다 현저하게 작은 것은 사실인 뉴캐슬입니다. 원정팀 세필드는 4대2로 맨유에게 패배를 기록했는데요. 맨유가 수비가 워낙 엉망인 팀이라서 2골을 기록하는 데 성공했지만 세필드의 수비가 그보다도 더 좋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 보여지는 경기였습니다. 무엇보다 세필드는 전술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고 보아도 무방했는데요. 디아스가 측면을 긁어버리거나 맥버니에게 단순하게 붙여주는 것이 전부일 정도였으며, 그럼에도 최근 첼시나 맨유 그리고 리버풀에게도 무득점으로 묶이지 않는 등 효과가 없지는 않다고 볼 여지는 있었습니다. 문제는 수비에서의 역량이라 할 수 있는데요. 중앙을 틀어막고 실점을 줄이려고 시도를 하는 편이나 5백이라는 극단적인 수비 대형을 세우고도 수비가 매우 쉽게 뚫리고 있는 세필드이며, 세트피스든 오픈플레이든 위치 선정이나 1대1 상황에서의 역량이 아마추어에 가깝다는 혹평을 듣고 있을 정도의 세필드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기는 뉴캐슬이 무리 없이 승리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뉴캐슬이 압박 싸움으로 홈에서 지는 경우는 매우 적은 양상인 것이 사실이며,
세필드가 그나마 측면 공격이 긁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수비가 이를 득점력 이상으로 까먹어버릴 가능성도 크다고 보여지기에 홈팀 뉴캐슬의 승리와 더불어 핸디캡 승리 및 다득점까지도 고려해볼 수 있는 매치였습니다. 다음은 울버햄튼과 루턴타운의 프리미어리그 35라운드 맞대결입니다. 홈팀 울브스는 본머스에게 지난 라운드에서 패배를 기록했는데요. 최근 들어 무승 행진이 길어지고 있으며 지난 매치에서는 한 명의 수적 우위를 얻은 상황이었지만 황희찬의 골이 취소되는 등 운도 잘 따라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울브스가 압도하는 경기를 했다고 보기는 어려웠는데요. 점유율만 근소하게 우세했을 뿐이지 빅찬스나 슈팅 숫자에서는 본머스에게 밀리는 양상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르미나의 전진성이 전개의 역할을 크게 하고 있다는 평가는 유효한 편이지만 창조성이 좋은 네트의 공백 자체는 완벽하게 지워지지 않은 모양새이며 생각보다는 수비가 약한 면모도 드러내고 있는 울브스입니다. 3백을 가동하는 상황에서야 그나마 수비가 밸런스를 잡는 편인데 그럼에도 노팅엄전에서 역습의 2골을 허용하는 문해가 드러났던 것도 여전히 울브스에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원정팀 루턴타운은 5대1로 브렌트포드에게 대패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2경기 연속으로 5실점을 기록하면서 상당히 흔들리는 양상이 수비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수비진이 지쳐있을 가능성도 염두해야 했는데요. 루턴이 생각보단 압박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편이며 부상자들의 잦은 발생으로 인해서 선수들이 갈리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볼 수도 있었으며 루턴타운이 원정에서는 이러한 양상으로 인해서 수비적으로 상당히 난조가 보이는 모습이 잦았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역습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모리스의 기동성 등 믿을만한 요소가 없지는 않다는 것이 다행이라 볼 수 있으며 중원에서도 로콩가와 바클리가 어쨌든 축 역할을 해줄 수 있는데 특히 바클리는 다른 선수들과 비교해도 기회 창출에서 상위 10% 속하는 자원으로 꼽힐 정도입니다. 이 경기는 다득점 양상 속에서 무승부를 기대해볼 수도 있었는데요. 일단 울브스도 확실하게 상대를 끝낼 수 있을 만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나마 정계나 루턴의 지친 양상을 저격할 여지가 없지는 않은 정도라고 볼 수 있었으며 물론 울브스도 3백의 안정성이 최근에는 꽤나 떨어진 모습이고 역습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루턴에게 타격을 입는 양상 자체는 보여지는 만큼 울브스의 승리를 고려 중이신 분들께는 무승부의 복수 선택지를 안전하게 겸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승부식을 고민 중이신 분들께는 다득점의 선택지를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알라베스와 셀타비고의 라리가 33라운드 맞대결입니다. 알라베스는 3연패 끝에 아틀레티코라는 대열을 잡아냈습니다. 강등권과의 승점 차가 크게 나지 않는 상황이었기에 이번 승리는 정말 귀중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상대가 하위권 전력이라고 하지만 알라베스가 도전적인 수를 던질 가능성은 낮아 보였는데요. 평소처럼 선수비 후역습과 롱볼 위주의 뒷공간 타격을 노릴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다만 오모르디온과 리오아 그리고 가르시아 등 전방 자원들의 득점 페이스가 좋지 않은 알라베스입니다. 결국 골을 넣더라도 대량 득점으로 이어지기엔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며 아틀레티코의 맹공을 버텨낸 것을 보았을 때 이번 경기도 실점을 최소화할 수는 있다고 예상되었는데요. 최근 10경기를 보았을 때 4골차 이상의 경기는 한 차례도 없었으며 셀타비고가 라스팔마스전에서 화력을 폭발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의 운영 방침에 따른 효율적인 역습이 주요했습니다. 다만 알라베스처럼 무게중심을 낮추는 전력의 승리를 따내는 경우가 드물고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았을 때 알라베스도 승리를 따내는 건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패배할 정도의 실점을 허용할 가능성도 낮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원정팀 셀타비고는 모처럼 대승을 거뒀는데요. 라스팔마스를 홈으로 불러들여 무승의 흐름을 끊어냈습니다. 해당 경기의 승리를 통해 마요르카와 승점차를 동률로 만들었으며 골득 실차에서 우위를 지녀 16위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셀타비고도 선수비 후역습의 운영 방침을 내세우는 상황인데요. 무엇보다 셀타의 왕으로 군림하는 아스파스는 측면으로 파고들어 라르센의 높이를 활용한 공격 전개를 펼치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에선 효율적인 공격 패턴이라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알라베스가 무게중심을 낮추고 박스 안에서 밀집 수비를 펼치는 상황이며 골을 넣더라도 상대 수비에 가로막히는 경우가 많을 전망이며 결국 다득점 경기를 펼치는 건 어려워 보일 정도였습니다. 또한 홈과 원정을 상관하지 않고 10위권 아래의 전력을 대상으로 18전 6승 8무 4패를 기록 중인데요. 무게중심을 낮추는 덕에 실점 상황을 최소화하고 있는 셀타비고이며 상대의 전방의 단기 득점 페이스를 고려해본다면 패배로 이어지기엔 어렵다고 보였으며 최소 무승부의 가능성까지도 점쳐볼 수 있었습니다. 이 경기는 무승부와 저득점을 고려해볼 수 있었습니다. 두 팀 모두의 득점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좋았는데요. 다만 전방 자원들의 화력을 감안하거나 무게중심을 낮춰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은 큰 편인 두 팀입니다. 난타전이나 한쪽으로 쏠린 다득점의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고 보여졌으며 사이좋게 한 골씩을 주고받은 무승부가 가장 유력해 보이는 매치라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에버튼과 브렌트포드의 프리미어리그 35라운드 맞대결입니다.
홈팀 에버튼은 잔류 희망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 머지사이드 더비인 리버풀전 완승으로 상대의 우승 가능성도 좌절시켰는데요. 더군다나 2연승을 기록하며 기세가 심상치 않은 에버튼입니다. 근래 기세가 좋은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라인을 올릴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 보이는 에버튼인데요. 무리한 경기 운영보다는 시즌 동안 잘 구사했던 롱볼 위주의 축구를 구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칼버트 루인도 부활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며 세컨 찬스를 살리는 두쿠레와 맥닐드의 득점 페이스도 준수한 편입니다. 또한 홈에서 3연승을 질주하는 만큼 이점도 충분히 잘 활용하고 있는 에버튼입니다. 원정팀을 상대로 골을 터뜨릴 가능성은 충분하고 상대의 화력을 감안했을 때 한 골 정도의 실점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좋아 보였습니다. 다이치 감독은 안정적인 잔류 경쟁을 이어가기 위해 브렌트포드전을 앞두고 평소와 다름없는 운영 방침을 내세울 것을 예고했는데요. 다이렉트 패스를 통해 상대 뒷공간을 노리면서 세트피스의 집중력을 키포인트로 잡았습니다. 상대가 박스 안에서의 실책성 플레이를 쏟아내거나 리드를 지키는 능력이 부족함을 감안했을 때 이러한 방침은 나름대로 효과적인 공격 방침이라 예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원정팀 브렌트포드는 5경기 무패 행진을 질주 중입니다. 잔류 경쟁에서 한 발자국 앞서 있는 상황이며 더군다나 에버턴이 바짝 추경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번 일정을 단두대 매치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번 경기는 지난 루턴전과는 다른 양상이 예상되었는데요. 브렌트포드의 선수비 후역습이 잘 먹혀들지 않는 수비지향적인 전술을 구사하기 때문입니다. 근래 에버튼이 홈에서 실점 관리가 잘 되는 만큼 여태 보여줬던 화력과는 다른 양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었으며 물론 난타전에 강한 전력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4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저지할 수도 있다고 보여졌으며 위사와 은베모 그리고 토니 등의 득점 페이스를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상대 수비진과의 속도전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자원들이며 한 골 이상의 대응 가능성은 열어두는 게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브렌트포드입니다. 이 경기도 무승부와 다득점의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17위 노팅엄과의 승점 차는 어느 정도 벌려둔 상태입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잔류를 위해 승리를 차지해야 하는 승점 6점짜리 경기입니다. 두 팀의 운영 방침상 성굵은 축구로 대응하겠지만 브렌트포드가 박스 안에서 보여주는 실책성 플레이를 감안한다면 한 골 이상의 실점 가능성을 열어두는 게 좋을 전망이며 다만 상대가 선제 실점을 허용하더라도 이를 따라잡는 능력은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보여지는 만큼 난타전 양상을 피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면서 브렌트포드의 플러스 핸디캡 쪽 접근까지도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AT 마드리드와 빌바오의 라리가 33라운드 맞대결입니다. AT 마드리드는 시즌 초반을 놓고 비교한다면 극명히 달라진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컵 대회를 병행하면서 에너지 레벨이 극명히 떨어진 상황이며 이번 경기도 위험 요소는 존재하는 AT 마드리드입니다. 알라베스의 전방의 압박을 받자 수비 라인이 크게 흔들렸고 사비치가 다음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더라도 비첼이 이 자리를 메꿀 가능성이 큰 AT 마드리드입니다. 하지만 비첼도 민첩성이 떨어져 상대 압박을 이겨내지 못해 턴오버가 잦은 인원이며 빌바오의 먹잇감이 될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기에 실점의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있는 AT 마드리드입니다. 또한 결정력도 두각을 내는 느낌은 아니었는데요. 경미한 부상으로 모라타가 출전하지 못할 경우 이러한 공격에서의 무게감은 더욱 떨어지게 될 것이며 그리즈만 홀로 빌바오를 무너뜨리기엔 역부족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코레아는 선발로 나서는 것보다 조커일 때가 더욱 빛나는 자원이며 리누도 상대 수비와의 속도전에선 우위를 지닐 수 있지만 마무리 능력은 부족한 자원이라 꼽히고 화력이 부족한 만큼 승리 가능성도 비례해서 떨어질 전망인 AT 마드리드입니다. 빌바오는 이번 경기 동기부여가 충만한 경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었는데요. 4위 아틀레티코와의 승점 차는 단 3점 차이며 이번 경기의 승리를 통해 순위표를 뒤바꿀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속공과 지공을 혼합하는 운영 방침을 내세울 전망인데요. 특히 상대가 전방 압박에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이며 구루제타와 니코와 이냐키를 앞세워 상대의 후방에 하이프레스를 가해 공을 빼앗고 득점을 노릴 공산이 크며 아틀레티코를 상대로 일격을 가하기엔 충분하다 보여졌으며 다만 최근 빌바오의 흐름을 보았을 때 실점 관리가 잘 되지 않는 상황이라 보여졌는데요. 심지어 20위인 그라나다에도 선제골을 허용할 정도였으며 아틀레티코가 이빨 빠진 호랑이의 느낌을 지니고 있지만 결코 방심할 수는 없으며 상대 측면 공격수가 속도전에 능한 것을 감안했을 때 측면이 흔들려 실점할 가능성은 열려 있으며 이번 경기도 결코 무실점으로 끝마치는 것은 어려워 보이는 빌바오였습니다. 이 경기는 무승부와 저득점을 추천드려 볼 수 있었습니다. 양측 모두의 득점 가능성은 열려있는 매치인데요. 다만 대량 득점 또는 다득점 양상으로 이어지기엔 어려워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틀레티코는 득점력이 빈곤하고 수비력에 아쉬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빌바오가 기회를 잡아내는 것에 반해 득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으며 허심 공방으로 경기가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되어지는 만큼 이 경기는 무승부의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채택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아스톤 빌라와 첼시의 맞대결입니다. 빌라는 완벽한 상승세를 탔습니다. 근래 3경기에서 무패 행진을 질주 중인데요. 승점도 66점으로 5위인 토트넘과는 6점 차이로 벌렸는데요. 챔피언스리그 복귀가 눈앞에 보이기 시작한 빌라입니다. 첼시는 침투 능력이 좋은 공격수의 박스안 진입 허용에 너그러운 전력이며 맞춤형 운영 방침을 사용하는 에메리 감독은 와킨스와 베일리 그리고 맥긴과 디아비를 활용해 사냥에 나설 전망입니다. 또한 승리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 중 하나는 빌라의 홈에서의 경기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17전 12승 2무 3패를 기록하면서 1위 아스널과 2위 맨시티까지도 잡아낼 수준의 경기력을 자랑하며 첼시의 허리라인과 대응해서 주도권을 쥘 가능성도 높은 빌라입니다. 휴식을 부여받은 3선의 루이즈와 장기 부상에서 돌아온 카마라의 조합이라면 첼시와의 중원 싸움에서도 크게 밀리지 않을 전망이며 이번 경기도 승리로 장식할 가능성은 높아 보였습니다. 첼시는 집을 떠나자마자 런던 더비에서 대패를 기록했습니다. 질병으로 출전하지 못했던 팔머의 공백이 컸으며 그가 빠지자 유기적인 전개 능력은 온데간데 없으며 아느살에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고 패배를 기록해야 했습니다. 시즌이 막바지에 다가서지만 여전히 부상자가 많은 첼시입니다. 현재까지 부상 의심자 3명과 장기 부상자 7명이 스쿼드를 이탈했으며 더군다나 포체티노 감독이 이전과는 달리 번뜩이는 전술을 사용하면서 팀의 위기를 타파하는 능력은 다소 떨어지는 상태의 첼시입니다. 빠듯한 경기 일정에도 기용하는 선수만 기용하고 있기에 에너지 레벨이 크게 떨어져 상대의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는 경기가 많았으며 이번 경기에서도 첼시의 단점은 두드러지게 나타날 전망입니다. 상대인 빌라는 에너지 레벨을 갖추고 전방부터 시작하는 압박으로 공격을 풀어나가는 전력입니다. 더군다나 뒷공간 침투에 강점이 있는 공격수를 틀어막는데 어려움을 겪는 첼시이며 실점 자체는 불가피하다고 느껴질 정도였으며 팔머의 출전 유무에 따라 첼시의 공격의 활력이 달라질 가능성이 큰데요. 팔머의 존재 의무가 공격력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지난 경기에서 이미 드러나기도 했으며 갤러거와 스털링 그리고 잭슨 등 전방 자원들의 득점 페이스가 너무나도 떨어져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상대의 공세에 무기력하게 패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 첼시입니다. 이 경기는 빌라의 승리와 다득점을 예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빌라의 일방적인 단독 득점 가능성으로 승리를 따내는 것은 다소 어려워 보였습니다. 상대 전방의 단기 득점 페이스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도 유망한 유망주들을 대거 보유했다는 점에서 한 골 정도의 실점 가능성은 염두하는 게 좋아 보였으며 그럼에도 승부를 뒤집을 만큼의 득점 가능성은 떨어지기에 빌라가 다득점을 통해 승리를 따낼 수 있다고 생각되었기에 홈팀 빌라의 승리 쪽 접근을 권장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